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산한가 두 번째 사안, 유체동산, 이불입니다. 이불. 당시 아마 채무자는 영업장 임차 보증금은 둘째 아들이 보태준 것이 이제 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압류 추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현재는 셋째 아들 명의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어느 정도 신용불량이 된 상태에서 계속 아들 명의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건 이제 이불을 꿰매서 이제 납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명의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파산 들어간 상태에서 이불이 10점이 있었습니다. 기업은행 통장 예금 30만 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압류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미 이제 채권자가 압류를 했죠. 이불 10점하고 통장 30만 원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의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그 이불 가치가 대략 아마 그보다 조금 못 미쳤든지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다만 배당 과정에서 이 사건이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썸네일에서 한 이유가 뭐냐면 배당 과정에서 재단채권이라는 건 이제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채권입니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채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전북 군산시 소재의 배우자 사망 후 미등기 상속재산이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1994년부터 2011년, 12년까지 약 한 10년, 8년째 미등기인 채로 남아있다가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채무자죠. 채무자 및 아들들에게 지방세를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었으나 현재 거주지 관할구청이 아닌 전북 군산시에서 부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향후 이 당시에 상속재산, 배우자의 사망 혹은 부모의 사망 조사 시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조사하는 것이 상속재산 발견에 용이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해서 이 당시부터 저희가 채무자들이 제출하는 29종 서류에 무관할이라고 들어갔죠. 제가 발견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무관할이라는 게 이제 그 이후부터 쭉 사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연세는 좀 많았습니다. 47년생이었으니까 그 당시 한 64세, 65세 정도 됐죠. 그때가 2011년이었으니까. 채무자는 이제 뭐 이게 아마 전부 아들들 집일 겁니다. 아들들 집. 그쵸? 2011년부터 그 당시에 파산 선고 전까지는 빌라, 맨션 502호에 사시는데 아들 누구의 소유였습니다. 이 아들이 되게 장성을 했어요, 이때. 그래서 이거는 뭐 채무자의 은닉재산, 주로 이불만 하신 분입니다. 83년부터 96년까지 이불 판매. 그 다음에 97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냥 뭐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절 같은 데 다니면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불 판매점을 하면서 사채업자가 이불 600만 원 상당을 대물 변제로 받아갔으나 그동안 밀린 원금과 이자 1,800만 원으로 2011년경 이불 판매 전 유체동산 카드 대금을 압류하여 폐업하고 파산에 이름. 이분은 특이한 게 채권자가 딱 한 분이에요. 아마 그 사채 빌려주신 분이 그 이불로 이제 그 당시에 원리금 중에서 600만 원은 이불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모자르는 건 계속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게 원금이 계속 쌓이겠죠. 95년부터 2011년이니까 한 17년 정도 됐죠. 그러면 이게 엄청 쌓입니다. 이자가. 그 당시에는 25%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연이자가. 개인회생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개인회생이 안 되죠. 이 이불 판매를 해서 많이 못 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하고는 사별을 하셨어요. 아들은 44살. 큰아들은 이제 일용노동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나마 이제 뭐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은 회사원, 이불 판매업. 이 이불 판매업이라는 게 이분이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셋째 아들 명의로 하는 겁니다. 285만 원. 막내 아들은 회사원. 그나마 그래도 네 아들이 뭐 그나마 잘 됐죠. 이 당시에 이렇게 봤을 때. 채무는 얼마냐면 1919만 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나름대로 독한 채권자죠. 희망모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채무자의 재산은 이불하고 예금pen이 없었죠. 근데 배우자 재산이 발견된 겁니다. 네,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사실 이건 이불 환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 부분이 이제 관제인 역사상, 관제하는 쭉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전 채권자가 시효 연장 소송 후, 저 채권자가 벌써 17년 전 채무니까 10년에 한 번씩 채권 시효 연장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효 소멸이 안 됩니다. 10년 전 채권자가 시효 연장 소송 후 현재 영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이불가게 이불에 대해서 재집행 후 파산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임차보증금은 셋째 아들 명의로 돼 있죠. 사업자는. 그러니까 이게 강제집행 불능입니다. 이불은 뭐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서 채무자가 이렇게 이불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유체동산은 과연 점유자 건가 임차인 건가 좀 애매했지만 하여튼 집행은 된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명의에서 셋째 아들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아들이 보태준 것이 소명되어 이불 및 예금 압류된 금액을 포함하여 약 250만 원의 하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누락했습니다. 이제 고의 누락이죠. 알면서도. 10년 전인 94년 배우자가 사망해서 전북 군산시 소재 임야 두 필지를 상속받았으나 상속 미등기인 채로, 그러니까 여전히 망인 명의로 남겨놓은 채로 재산세를 군산시에 납부하였습니다. 이 재산세는 상속인 중에 연장자한테 부과됩니다. 이게. 그래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때 이분은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서울에 살고 있었죠. 서울시에서는 재산세가 부과가 될 리가 없죠. 재산은 군산에 있으니까 군산시청이 부과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서울에 살더라도 군산시청에 부과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2011년 경우에는 관할별로 부과가 돼서 이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산은.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 시 이를 누락 기재하였으나 채무자가 미납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250만 원 갖고 세금을 먼저 내주게 돼 있어요. 채무자에. 그래서 채무자한테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체납된 걸 떼어오십시오 하니까 그때 걸린 거죠. 재산세가 걸린 거예요. 재산세. 재산세가 국세죠. 국세. 지방세인가요? 재산세가? 잘 모르겠네. 국세. 하여튼 거기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받고 관제인이 이를 확인하여 두 필지의 잔존 상속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금액을 아들들이 한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액수를 내놓고 환가를 추가로 환가해서 종결했을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간혹 파산 사건에서도 유체동산이 환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이 사안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것보다는 이 사안은 관제 역사상 무관할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는 그 증명서를 통해서 채무자가 미처 기재하지 않은
미등기 상속재산을 지방 소재 미등기 상속재산을 발견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